네, 안녕하십니까. 왓썹버스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의 주제는 승객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버스 승무사원을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가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하차시켰습니다. 물론 승무원의 최대 목표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드리는 거죠. 물론 안전은 또 사고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별개의 주제로 잡고요. 오늘은 승객 중에서도 가장 매너 있는 승객 또는 그와 반대로 가장 비매너인 승객,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승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많은 승객을 태우고 하차를 시키다 보니까 몇몇 분들의 승객의 형태를 파악하게 됐어요. 물론 오늘 할 얘기가 특정인을 주제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개인적인 사견이 개입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혹여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이 버스 승무 사원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안전은 물론이고 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승객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저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매너인 그런 승객의 행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실제 경험한 승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매너 있는 승객.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버스 승무사원의 눈에서 혹은 귀에서, 몸에서 느끼는 매너 있는 승객은 첫 번째로 승하차할 때 인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승차하시는 분들, 앞문으로 승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일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인사를 모두 건네는 편입니다. 첫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90% 이상은 받아주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받아주는 이렇게 이제 인사법이 오갔었는데, 한 일주일 이상 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승객분이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는 가급적게 눈을 한번 마주치고 혹여 이제 전방에 다른 상황이 생기면 눈은 못 마주치더라도 이렇게 타는 느낌을 옆에서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혹은 귀로는 단말기에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말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승객 입장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 라고도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가급적 일일이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승무사원이 항상 승객의 얼굴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방도 주시해야 되고 뒤에 앉으시는 승객분들도 봐야 되고, 사이드, 양쪽 사이드 밀러로 교통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얼굴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인사를 나누게 되면 그냥 자동 발사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나 내리실 때 저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날 막 피로가 막 쌓여 있는데 쫙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 새삼 느끼게 됐던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비매너인 승객을 한번 볼게요. 제가 또 직접 체험한 건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한 4-5분이 이제 승차를 하셨어요, 앞문으로.
물론 인사를 다 드렸죠. 그런 다음에 사이드 밀러로 혹시나 남아있는 승객이 있을까, 또 타실 승객이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저 뒤에서 어떤 여성분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그 뛰어오는 모습에 또 승무원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승차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미 타신 분들은 이미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앞문 앞에 와서는 계속 통화를 하면서 승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마음으로 얼른 승차하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쉽게 건들 수는 없었어요. 몇 초가 흐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타셔야 됩니다. 버스를 이렇게 잡아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승차 예정인 여성 승객이 누군가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 이 차 타 말어 왔는데 타 말어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분이 다리 한쪽을 버스 계단에 딱 걸치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못 닫게 하려는 의도 같아요. 타야 되긴 타야 되는데 명확한 대답이 상대방이 없다 보니까 다리를 한짝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지도 못하고 문을 닫지도 못하고 승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또 몇 초가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계단에 발 올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계속 통화를 하십니다.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가 전화기에 통화를 하고 또 어딘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또 몇 초가 흐른 다음에 이제 버스는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서 있는 상태였는데 보다 못한 승차객 먼저 타신 분 남성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출발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도 뭐 마음은 그러고 싶었죠. 근데 이제 문이 닫혀야 이렇게 버스는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닫고는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이 여성분이 승차를 하십니다. 미안하단 말은 한마디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미 승차에 계신 여러분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이었죠. 문을 닫고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 마음은 이런 분도 계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고 아시다시피 노선버스는 약간 시간에 조금 쪼달립니다. 그죠? 한 정류장에 얼마나 머무르냐, 신호 대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배차 간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나름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조금 서둘렀다라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이제 좀 한참을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십니다. 네, 내리시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건네신 거는 같은데 그 한 정거장 차이를 두고 모퉁이 돌아오는 한 정거장이었거든요. 그 한 정거장 차이를 두고 버스를 이렇게 잡아두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물론 이분도 정말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그러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실질적인 이제 표현에서 나온 행동들이 여러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했던, 물론 저 포함해서 그런 사례로 남아 있어서 제가 비매너인 승객 1순위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매너 있는 승객 편으로 한번 가서 두 번째는요, 버스 승무사가 되고 나서 몇몇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되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큰 실수냐 작은 실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작은 실수예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버스 승무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전방 주시도 해야 되고 후방 주시도 해야 되고 좌우 측면 다 주시를 하는 건 기본이지만 또 다음 정류장에 승차 계획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버스를 조금 앞으로 될 것인가 조금 맞춰서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또 뒤따라오는 차량이 버스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을 살짝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나치면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살짝 지나쳐서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승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차하시는 분들은 뭐 욕을 하거나 뭐 삿대질을 하거나 쉬운 말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내리실 때 조금 지나쳤을 때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벨 소리가 어떤 데는 안 들리기도 하고 불만 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낮겠지만 소리도 나고 빨간불도 들어왔겠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기 때문에 정류장을 살짝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승차하실 때도 조금 지나쳐서 이제 승차를 하면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타시면 괜찮다고 웃으면서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고 묵묵부답, 뭐 욕을 하시는 분은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묵묵부담으로 타시면 괜히 제가 미안해지고 씁쓸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은 다시 문을 닫고 출발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은 무정차 행태를 보이는 그런 버스도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저는 무정차는 없었던 거는 같은데, 물론 사람이 있는데 버스가 쓰지 않았으면 무정차고, 승객이 없을 때 통과하는 건 무정차가 아니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사소한 실수, 어떻게 보면 큰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객이 괜찮습니다 라든지 일반적인 예로는 뭐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매너 있는 승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계기로 버스 승무사원이 혼자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과 시청각을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이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장 비매너인 승객, 뭐 이러한 해에서도 볼 수 있는 예시인데요. 저는 조금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뜨거운 날, 여름날 특히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간판 뒤로 가 계십니다. 가 계시는 것까지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루터기 뒤에 서 계십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핸드폰을 보시면서 버스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버스는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일정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승무사원 입장에서는 미리 예시를 하고 저쪽 전방상을 주시했을 때 승객이 안 계시구나 하면은 굳이 정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력을 줄여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끝끝내 보이지 않을 때는 정차까지는 아니고 바로 살짝 출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버스가 한번 정차했다 출발하면 그만큼 소요되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다 보니까 속력은 줄이되 승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가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튀어나오십니다. 간판 뒤에 서 계시다가 튀어나오고, 정류장 뒤쪽에 계시다가 튀어나오고, 나무 기둥, 큰 나무 기둥 옆에 서 계시다가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제때 발견을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옆으로 측면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미 타고 계신 승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지를 못해요. 버스는 급정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속력을 많이 줄이되 급정거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좀 식은땀, 한여름에 식은땀이 좀 나긴 또 하고 겨울에 덥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타신 분들이, 저는 적어도 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류장을 벗어나서 승차를 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나는 당연한 행동을 했고 당연히 니네가 내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멀리 섰다 라는 시선으로 저를 쏘아 보십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비매너인 승객에 또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매너 있는 승객 두 가지 형태와 또 비매너인 승객 두 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형태의 승객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 열거하기 뭐하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함축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형태들인데, 요즘 옛날 여러분들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버스를 타면 노래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그런 버스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버스가 조용합니다. 라디오를 혹은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승객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왜? 요즘에는 각기 핸드폰에서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노래와 음악과 라디오를 청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옆에서 들리는 잡음을 싫어한다는 선배 기사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나도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이어폰을 끼고 주변과의 소리를 차단하는 그런 행동까지 제가 뭐라 할 건 없지만, 중요한 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곧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도착하는지 도착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쳐다보다 보니까 버스가 옆에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실이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승무사원들은 승객을 한 분이라도 안전하게 모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진입하기 전에 혹시나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경적을 살짝 올립니다. 빵빵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라도 듣고 쳐다보시면 그제서야 뻘떡 일어나 가지고 승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반대로 버스 안에서도 다들 이제 핸드폰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 세대, 학생 세대부터 해서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막 심취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려야 될 시점을 많이 놓치세요. 놓쳐서 지나가는 거는 저는 저분이 이제 하차할 곳을 놓치고 지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어느 곳에서 정차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벨을 못 누른다는 얘기죠. 느낌으로 다른 분들이 하차하실 때 버스가 쓰는구나를 느끼고 그제서야 벨을 누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 많습니다. 뒤늦게 인지를 한 거죠. 본인이 내려야 될 하차할 곳에 미리 하차벨을 누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심취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다가 남들이 내릴 때 그 느낌, 버스가 쓰는구나 하는 느낌을 보고 그제서야 두리번 하시면서 여기가 여긴가 하고 벨을 누른다는 거죠. 근데 차는 이미 하차객을 모두 내리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더 뒤늦게 호문으로 오셔가지고 카드를 찍어야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시간, 이런 거를 다 계산한다면 버스는 항상 배차 시간과의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의외로 이런 부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제가 매너 있는 승객, 비매너 있는 승객 외에 기타의 승객 사례에 이렇게 넣게 되었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휴무라서 이렇게 멋진 목소리, 감미로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제까지 사실 글로 자막으로 넣을까 하다가도 휴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감사하겠고요. 버스 승무사원 여러분 늘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는 운행 되시길 바라고, 승차하시는 승객 여러분들 또한 승무사원을 믿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왓츠업 버스였습니다.
버스를 준비하시는 견습사원 여러분, 50대 여러분 무조건 화이팅입니다.